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16일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각오로 대응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정권에서 대통령들이 항상 경제는 위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 고친 분이 있고 위기를 타개하려고 한 사람이 있고 네.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 분도 조장한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우선 문재인 정부가 저는 네. 남기고 떠난 불씨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직 떠난 지가 오래 안 됐어요. 지금 불씨가 아니라 불이 지금 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불씨라는 게 처음에 네. 시작은 정말 예를 들어 담배꽁초 네. 아니면 정말 작은 거 무슨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진짜 다 태우고 그럼 그 태우고 난 자리는 정말 허망하다고 하더라고요. 쟤만 남으니까. 근데 네. 그것이 정말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우선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요거 계속 언론에서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계속 가짜뉴스라고 했어요. 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니까요.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보수 언론이 거짓뉴스, 가짜뉴스를 하고 있다. 뭡니까? 그러니까요. 진짜네요. 네. 네. 자, 한전은 지난 8년 동안 전기료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또 올리지 않았다면 사실 물가 상승률만큼 올렸어야 하는데 올리지 않았고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지금 1분기에만 8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는데요. 물가 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있겠죠. 일부. 한전이 이렇게 적자가 난 이유는 탈원전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하죠. 탈원전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소가 진짜 우후죽순으로 생겼고요. 이들이 많이 태양광 열을, 태양 전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전은 의무 구입을 해줘야 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의무로 구입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나는 공기업이니까 의무로 해야 되니까 그거 다 비용 지출이죠. 국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비용 지출이죠. 그 비용은 어디 돌려받을 수도 없는 비용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무슨 물건을 생산해서 판다. 그러면 생산해서 팔았을 때 그 판매로 인한 나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건 일방적으로 의무적으로 한전이 그냥 사주는 겁니다. 네. 고스란히 되는 비용이에요.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1분기에만 8조 원. 자, 그러니 이 적자에다 8년 동안 전기요 인상하지 않은 거에다 더 이상 지금 한전도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해서 카드깡을 한 거잖아요. 여기 적자가 나면 전기요금을 좀 올려서 메꿔야 되는데 그러면 탈원전에 대해서 공격받을까봐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모아놓은 그 금고 모아놓은 그 국고에서 싹 빼다가 이거 돌려막기 하다가 폭탄을 결국엔 윤석열 정부로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료는 지금 상황 보니까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그 인상은 당연히 국민들이 또 이렇게 집에서 쓰는 자잘한 이 전기요금도 아니고 사실 전기라는 게 상업용 전기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서민들 가게에도 부담이 되지만 그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전기료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덕분에.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열받을 거예요, 솔직히. 이거 똥을 싸는 사람이 있고 치우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됩니까? 문재인 정부 때 왜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국간 열어보고 다들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제가 강석훈 지금 어디야? 그 산업은행 행장인가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진짜 어금니 꽉 다물고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 돈 붓는 사람들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담배값 인상도 그때 아마 이뤄졌고 진짜 거둘 수 있는 거 다 거뒀는데 사실 아마 저도 정확히 듣진 않았지만 윤석열 행정부는 참 진짜 가서 국간 열어보고 황당했을 겁니다. 정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빚이 이렇게 많나 싶어서. 돈을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제주는 누가 하고 한다고 딱 제주는 고미 부리고 2등 왕서방이었나요? 어쨌든 왕서방도 이게 중국이죠. 왕서방 쪽은 또. 거기다가 국가 채무가 저희가 많이 방송했는데 드디어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에
그러니까 2달 전이죠.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001조. 자, 이 채무 역시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에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한 340조를. 응? 340조. 네. 그러니까 4년 만에 32%를 그래. 늘었는데 네. 이거 보면은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3년 동안 음. 8번이나 코로나 추경 편성한 거. 음. 근데 그 돈 우리 그때 받을 때는 막 좋다고 받았는데 그 돈 지금 받아서 살림살이 나아지셨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죠. 이게 뭐 극단적으로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뭐 좋아졌을 수도 있고 그걸 뭐 잘 썼을 수도 있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그게 그 정부가 인심을 쓴 걸 결국에 고스란히 갚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냥 공짜로 받은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덕을 참 많이 봤죠. 문재인 정부는 모든 걸 다 코로나 탓으로 하고 좋은 것도 코로나, 나쁜 것도 코로나. 자, 그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 되면서 은행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그 화폐를 이제 좀 걷어들이려면 금리를 높여서 당연히 이제 걷어들여서 이제 물가를 좀 잡아야 되죠. 자,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은이 한 4번 정도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고 한 2.75% 정도 올릴 거로 봤는데요. 우선 뭐 금리 오르면 누가 이득 보고 손해 보고 그걸 떠나서 제일 먼저 이 뉴스가 가슴에 덜컥 와닿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입니다. 일반 국민들이에요. 은행에서 돈 안 빌린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부동산 살 때 돈 빌린 국민들, 마이너스 통장 쓰는 분들, 네. 이분들이 제일 가슴이 덜컥하겠죠. 덜컥하죠. 자, 저부터 덜컥하는데 지금. 부자가 돈 빌립니까? 서민들이 돈 빌립니까? 네. 은행에서. 부자들은 돈을 주로 맡기죠. 네. 서민들이 빌리죠. 자, 그런데 이 서민들이 빌리는 돈 중에서 부동산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영끌족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영끌족들이 왜 집을 그렇게 샀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값이 계속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고 뭐고 다 오르니까 혹시 조바심에 더 오르는 거 아닐까? 나 그래도 집 한 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에 타고 올라가서 한 그 사람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마 이것도 뭐 정말 뭐 가정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전월세 그 임대차 상법 같은 걸 해서 전세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냥 전세에서 살면서 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들조차 부동산 구매를 하게 만든 정권이 부동산 문재인 정권인데 얼마 열받으면 이제 문재인 정권을 부동산 정권이라고. 예.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랐으니 이 영끌족들 이제 이자를 그리고 지금 이자를 다행히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자를 못 내서 이런 아파트 같은 것이 금매로 나오거나 그렇게 그렇죠.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 오르면 그랬을 경우 금매를 뭐 줍줍이라 그러죠. 그런 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불만, 그 사회적인 불만 세력으로 할 그들의 그 분노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그분들이 진짜 회사를 잘 다니시고 회사에서 연봉도 좀 높아져서 이 은행 대출 금리를 제대로 오는 것만큼 갚으실 수 있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줍줍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IMF 때 뭐 영화나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그때 줍줍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되게 부자가 됐잖아요. 네. 뭐 다 집 내놓고 다 부도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건 결국에는 잊혀지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전 정권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제 코스피가 2,400선을 밀렸습니다. 예전에 이제 3,000이 넘었을 때 2002년 3월인데 그때 동학개미들 덕분에 올랐다며 뭐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엔 이낙연 네, 뭐 그때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모르겠어요. 뭐 그 기억이 나는데 뭐 아니면은 죄송하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17개월 만에 네. 이제 특히 주식하셨던 분들 네. 뭐 한동안 주식 많이 하셨죠. 지금 아마 속 타고 있으실 건데 그렇게 자기들 자화자찬했던 분들 17개월 만에 이렇게 또 최저점 찍었을 때는 뭐라고 할지 뭐라고 할지 좀 알겠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근데 이거 판단은 요즘에는 뭐 기자 보다 이제 이게 시청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이 워낙 또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기 때문에 네, 뭐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